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과연 우리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첨단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혁신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요, 우리 인간 자체에 대해서 이런 과거의 전통적 이해마저도 이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과학기술의 등장,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딥러닝 기반의 그 의료 인공지능의 발전, 정말 눈부실 정도입니다. 이 생로병사, 우리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이 숙명적 굴레마저 아마 이제 풀어내지 않을까 그럴 기세입니다. 과거에는 유전자 과학기술, 나노 기술, AI 기술 이런 거 다 없었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할 걸로 여겨졌던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에 아주 과감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간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노화를 정복하겠다, 이런 야심찬 연구도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설립된 미국의 알토스 연구소, 이 알토스 연구소는요, 인간 노화를 치료할 목적으로 연구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화 방지가 아니라 노화를 치료가 목표인 겁니다. 방지가 아니라 치료라는 거죠. 그게 목표라고 하면 참 이게 의아하면서도 놀라운 인식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화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진 거죠.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노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첨단 과학기술이 있다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자연의 어떤 순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기술로도 극복할 수 없다는 이 노화를 이 연구소에서는요, 아마존 CEO죠, 제프 베이조스나 러시아의 그 대부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리 밀러 이런 분들이 이 노화를 질병으로 전제해서 이 질병을 치료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의 면모를 보면요, 각계각층의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전문 분야에 있어서 현존하는 인류 최강의 연구자들이 노화 연구에 작심하고 뛰어든 거죠. 무엇보다도 이 노화 치료가 실현할 수 있는 연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노화와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망,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예 노화 단계가 아니라요, 이미 죽음에 이른 사람을 소생시키고자 하는 기술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고 보니까 이미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던 연구, 사업이라고 해도 좋겠죠. 이른바 인간 냉동 보존 기술, 크라이오닉스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흔히 냉동인간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죠. 이 기술은 바로 인간 존재에 대해서 과학이나 윤리 그리고 철학이 궁극적으로 만나서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논쟁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는요, 최근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서 이 기술 발전과 연계돼서 다가오는 미래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 필연적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마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의 전환, 분명히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작된 가치관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최근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의했던 인간의 능력을 무한 증강하면서 우리의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이른바 트랜스 휴머니즘, 이 트랜스 휴머니즘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우리 생명 연장 기술, 이 생명 연장 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걸까요?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 과연 인간이 그 속에서
행복할까요? 1967년입니다. 미국의 한 실험실에서는요, 충격적인 실험이 진행됩니다. 제임스 베스퍼드라는 버클리대 심리학과 교수가요, 본인이 이제 간암 선고를 받고 냉동 인간이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사망한 후에요, 생전 유언에 따라서 가족들이 그의 시신에 대해서 냉동 보존을 의뢰한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최초로 주창한 사람이 바로 물리학자 로버트 에팅거라는 분인데요. 이 에팅거는요, 그의 저서 불멸의 전망을 통해서 인체 냉동 보존 기술이 가능한 미래 기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팅거에 따르면요, 시신을 냉동으로 잘 보존할 수 있다면 향후 과학 기술이 해동하는 방법을 찾아줄 것이라는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극조온에서 보존할 수 있다. 문명이 지속된다면 결국에 이 냉동 보존 상태에서 인체의 모든 손상을 복구할 수 있다, 이렇게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후에 이 에팅거는요, 1976년이었죠. 직접 냉동 보존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액체 질소 탱크를 만들어서요, 인체 장기 보관을 대리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냉동 보존 상태에 있는 냉동 인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상태에 있는 게 약 6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냉동 보존수를 통해 이 냉동 상태로 이제 거의 반세기가 지났죠. 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실제로 해동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현재 3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냉동 보존 기술에 통해서 냉동 보존 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래의 냉동 인간이 되겠다는 거죠. 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요, 세계 최대의 냉동 인간 보존 기술 업체죠. 알코어 생명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150여 구의 인간 시신을 실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1972년도에 설립된 이 생명재단은요, 현재까지 다양한 국적 그리고 배경의 어떤 다양한 배경의 시신들이 냉동 보존 상태로 잠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신 냉동하려면요, 대략 한화 2억 4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요. 현재 이 재단에만 냉동 인간이 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2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냉동 인간을 의뢰하는 사연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듯이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놓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절박함 속에서 생명 연장의 방법으로 냉동 보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국내에도 냉동 보존 기술을 의뢰한 2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암으로 숨진 80대 어머니를 냉동 보존으로 보존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요, 항암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를 냉동 보존하기 위한 의뢰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례 모두요, 개인적인 가정사죠, 사실. 가정사에서 비롯된 절절한 사연이 있어서 그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외부적 시선은 예상하듯이 그리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여전히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이겠죠. 이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도 이미 아마 인상을 찌푸리거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각자의 윤리적, 어떤 종교적 판단 이전에 일단 이 기술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리고 과연 실현 가능한 기술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냉동 보존 희망자가 사망하면요, 최대한 저온 상태에서 시신을 냉동 보존 센터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센터에 도착하게 되면 시신의 심폐소생기를 연결해서 호흡과 심박수를 최적화된 상태로 조정하고요. 그런 준비가 끝나면 인체 내에 혈액을 포함한 모든 체액은 튜브를 통해서 배출하여 제거됩니다. 그 후에는 온몸에 혈관으로 다양한 약물과 보존액이 투입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체내에 단 한 방울의 혈액도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냉동 과정에서 혈액이 얼음 결정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냉동 과정에 물 분자가 커지면서요, 날카롭고 뾰족한 바늘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동결 방지제로 채워서 얼음 결정화를 방지하면서 유리와 같은 상태로 변하게 합니다. 이 얼음 결정은요, 이 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결 과정을 막아주는 것이 이른바 유리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신을 얼음이 아니라 유리처럼 냉동시키는 것입니다. 시신 냉동 처리 과정이 끝나면요, 이때 영하 196도가 되는 극저온의 액체 질소 탱크에 넣어서 급속 냉각을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중간에 정전이나 전쟁, 지진, 이런 엄청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냉동 보존 캡슐에 보관되는 거죠. 당연히 이 모든 과정은요, 의사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사전에 서면 계약된 대로 이행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냉동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깨워내는 과정이 있겠죠. 이 소생시키는 과정, 즉 해동 기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습니다. 설사 앞으로 해동 기술이 완벽하게 성공한다 하더라도요, 다시 소생한 인간을 냉동하기 이전의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죽은 후에 시신을 냉동시켰다가 해동을 통해서 깨어난 경우 여전히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근 이 인공지능 딥러닝을 비롯해서요, 유전자 과학 기술, 나노 기술, 많죠? 이런 기술들의 비약적 발전이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간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생물학적인, 생리학적, 어떤 정신적 한계를 이제 극복할 수 있지 않냐, 이런 희망을 품게 합니다. 그 희망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이론적으로 설계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바로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소개해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트랜스 휴머니즘은 최근의 첨단 기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지능이나 수명, 언제까지 살 수 있는가요? 특히 우리 실제 장기 기관들의 어떤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철학, 문학, 이런 형태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 세계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의 극단적인 생명 연장, 그리고 노화 억제, 또 신체 능력 증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증강시키거나 또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거나 또 육체적 노화, 또 정신적 장애를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능력을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향상하고 증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이 이 과학기술이 지금처럼 계속 발전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점은요, 이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대로 우리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거듭된 증강이 향하는 궁극적인 낙처라 그럴까요? 귀착점은요, 결국 영생을 꿈꾸는 포스트 휴먼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결국 이러한 모든 전망들이 첨단 기술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영원히 불멸과
영생을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타고난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것과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원초적 욕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어떤 정서적인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해 드린 냉동 인간 기술의 어떤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어떤 기술적 장벽들이요. 최근에 이런 AI 딥러닝 기술로 만약에 하나씩 극복되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지금보다 더욱 거센 어떤 윤리적, 종교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무생명들에게 이렇게 삶을 지속해 나가고 죽음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 이거 본능이죠. 그런데도 이 기술적 추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인체 냉동 보존 기술은요, 아직 미완의 기술입니다. 현재로선 치료 불가능한 질병에 대해서 향후 의료기술의 발전을 하염없이 기약하면서 이루어지는 결정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도 냉동 이후에 소생한 인간 사례는 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보된 죽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냉동 보존 상태를요, 기나긴 장례식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계에서는요, 이 기술을 아예 사이비 과학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설사 이 기술이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이렇게 해동하고 소생시킨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당사자만의 문제도 아닐 겁니다. 아마 다가오는 미래 사회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냉동인간 기술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육체를 냉동으로 보존한다고 해서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 이전에 과연 그런 세상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세상이었나? 그 세상일지도 의문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요, 모든 것이 무상하며 변화한다는 것을 핵심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 냉동인간 기술은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영속성에 집착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이 냉동인간 기술은요, 육체와 현세적 삶에 대한 집착을 극대화하는 거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재행무상은요, 모든 현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육체를 냉동 보존하고 미래에 어떤 부활한다? 이런 걸 기대한다는 것은 결국 무상의 질을 부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영원 불변한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불교적 관점에서 생멸, 그러니까 나고 죽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또한 윤의 일부로 봅니다. 냉동인간 보존 기술요. 이렇게 보면 자연스러운 윤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기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업의 순환을 방해하고요, 자연스러운 해탈의 기회도 막는다는 거죠. 또 우리 무아사상에서 봐서도 이 기술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 시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무아라는 것은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 자아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냉동보존 기술은 현재의 자아를 미래에도 계속 보존하려는 시도인데요. 이것은 이 불변하는 자아가 존재한다라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냉동인간 기술은요, 궁극적으로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 욕망의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불교에서는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며 또 이러한 욕망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멸을 향한 기술적 시도는 오히려 욕망의 굴레를 더욱 강화시키겠죠. 우리 불교는 현재에 충실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냉동인간 기술은요, 현재의 삶보다는 불확실한 미래 가능성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결국 현재의 깨달음, 해탈의 기회를 모두 놓치게 만들겠죠. 우리 부처님께서는요, 맞지마 니까야 바른 견해의 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늙음과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꿰뚫어 알고 똑바로 바라봐야 될 수행의 관역과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행무상의 관점에서 냉동인간 기술은요, 무상의 진리를 부정하고 집착을 강화하는 그런 도구로, 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더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고 진정한 해탈, 깨달음과는 크게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이렇게 하는 대신에 생멸의 진리를 받아들이고요, 형실에 충실하면서 집착해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방의 길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